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예상치 못하고 매혹적인 발견의 여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집 문을 열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룻밤 동안 손님에게 집주인의 딸이 동행하도록 제안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 환대를 상상해 보세요. 충격적이지만 이곳의 고대 문화적 결에 깊이 뿌리내린 의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몽골의 전통적 가치가 얼마나 깊고 진지하게 존중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자리한 몽골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가로지르는 모험뿐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온 문화 속으로의 몰입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흐르도록 유목 생활이 보존되어 온 곳이죠. 차가운 초원의 기후도 몽골식 환대의 따뜻함과 여러분에게 건네는 의미 깊은 몸짓들로 한층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비록 하룻밤일지라도 가족의 일부가 됩니다. 전통 문화와 자연 풍경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여행을 만들어내는 몽골을 저희와 함께 탐험할 준비를 해보세요. 몽골은 매혹적인 땅이지만 여성들이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장엄한 자연미로 축복받았습니다. 광활하고 손때 못지않은 풍경이 자연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아름다움뿐 아니라 이 땅의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몸소 지닌 여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몽골을 탐험하는 동안 끝없는 평원에서의 승마, 고대부터 이어진 활쏘기 기술, 왕실 사냥으로 불리는 독수리 사냥 관람, 그리고 게르 유르트를 짓는 전통적인 방법을 배우는 등 짜릿한 경험들을 준비해보세요. 이곳은 위대한 몽골 제국의 역사로만 물든 땅이 아닙니다. 세계사 속에서 널리 알려진 곳이자 전설적인 칭기즈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현대 몽골의 가장 흥미로운 면들을 발견해보세요. 몽골 여성들은 중요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에서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고 사회적 지위 또한 높아지는 사회에서 몽골 여성들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더 높고 실업률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남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가축을 돌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통적인 남성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별 불균형은 특히 울란바토르에서 두드러지는데 이곳에는 남성보다 여성 인구가 6만 명 이상 많아 결혼율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몽골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남성의 40%가 결혼한 반면 여성은 32%에 불과합니다. 29세 이전에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은 매우 크며 결국 이를 이루지 못한 여성들은 종종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의 경제 변화로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 시기 남성 실업이 증가하고 알코올 중독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몽골 여성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경력일까요? 적절한 배우자를 찾는 일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의 균형일까요? 몽골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심각한 성별 불균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몽골은 남성 100명당 여성 105명이라는 비율을 보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히 가임 연령대에서 남성 인구가 부족해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몽골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경제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별 불균형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증폭시키며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도 심화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그 중에는 터키 남성 10만 명을 받아들이자는 논란 많은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몽골 남성 한 명이 최대 6명의 여성을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성별 불균형은 여전히 몽골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몽골은 광활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초원으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평균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당 단 2명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은 몽골을 인구 밀도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 확연히 구분짓습니다. 이러한 인구 분포에는 초원, 산맥, 사막의 존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며 이는 장기 정착과 농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혹독한 겨울을 동반한 기후 역시 이곳에서의 생활과 농업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가축을 돌보기 위해 계절마다 이동하는 몽골의 오랜 유목 전통은 영구적인 정착지를 더욱 제한합니다. 인구가 희박한 이 나라는 장점과 도전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깨끗한 공기와 광활한 자연 공간을 간직한 채 대부분의 환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 보존과 경제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과제에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꾸준히 현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을 장려하며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발전을 수용하는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손상되지 않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맑고 푸른 하늘로 알려진 몽골은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17년에 유엔 인구기금과 몽골 국가통계청이 실시한 성폭력 관련 국가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가 있는 여성의 약 60%가 일생 동안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나 통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심리적, 경제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연구는 비파트너에 의한 폭력 역시 상당히 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7%의 여성들이 15세 이후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게 신체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더 깊이 다루기에 앞서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며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영감을 줍니다. 천장 하늘, 장례는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16세기 알탄 칸이 불교를 몽골의 국교로 정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지하 매장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의식은 고인을 외딴 장소에 두어 새나 동물과 같은 자연의 요소에 의해 소비되도록 하는 것으로 생태계에 대한 고귀한 기여를 상징합니다. 의식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시신을 준비하고 카다그라 불리는 특별한 천으로 감싼 뒤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사흘 후 친족들이 다시 찾아와 시신이 완전히 소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는 영혼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현대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관행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 의식은 여전히 몽골 유목민들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삶의 덧없음을 반영하는 강력한 문화적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칭기즈칸 시대에 몽골인들은 목욕이나 세탁을 위해 물과 접촉하는 행위가 땅의 용의 혈관과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들을 노하게 하거나 공동체 전체에 벌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피하는 문화적 관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몽골인들은 물 사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종종 비위생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강에서 씻는 것을 피했으며 칭기즈칸의 전사들조차 이러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거의 갈아입지 않았고 이를 벗는 유일한 이유는 이와 곤충을 털어내기 위해서였으며 옷이 완전히 해질 때까지 계속 입었습니다. 예외는 명절이나 축제 때로 이때는 깨끗하고 특별한 옷을 착용했습니다. 고대 몽골 문화에서 체취에 대한 개념은 현대의 관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냄새는 불쾌하거나 비위생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보다 개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칭기즈칸 자신의 체취가 배어있는 옷을 받는 것은 지도자와 그의 본질에 대한 깊은 유대를 상징하는 큰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의 위생 기준과 비교하면 이러한 개념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객으로서 여러분은 개인의 체취와 청결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몽골의 역사는 칭기즈칸의 전설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무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격동의 어린 시절을 딛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부족의 해체 이후 태무진은 수많은 시련에 직면했고 이는 그의 불굴의 정신과 탁월한 전략적 재능을 단련시켰습니다. 1206년 그는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여 세계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몽골 제국의 부상을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비범한 지도력 아래 몽골인들은 분열된 부족 집단에서 막강한 군사 세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전략과 뛰어난 군사적 수완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걸친 광대한 영토의 정복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세계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 중 가장 거대한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제국은 전성기의 대영 제국보다도 넓은 영토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취는 군사력의 과실을 넘어 교역, 소통, 문화, 교류의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동서양을 잇는 가교가 되어 멀리 떨어진 지역들 사이에 전례 없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칭기즈칸의 통치는 제국의 조직과 통치 방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개혁들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전통적인 귀족 계급을 폐지하고 능력과 충성심에 기반한 공로주의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의 법전인 야사는 제국 전역에서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여성 인신매매와 납치를 금지하고 몽골식 노예제를 폐지하며 진보적인 우편 제도를 창설하는 등 그의 정책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소통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제국 내부의 결속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보다 공정한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제국이 중국의 원나라나 러시아의 황금 호르드와 같은 계승 국가들로 분열된 뒤에도 칭기즈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기념비와 역사적 기념 행사를 통해 기려지고 있으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높이 40m에 달하는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몽골 부족 연합의 중심 인물로서 그리고 세계적 초강대국의 설계자로서 그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의 경이로운 업적과 지속적인 영향력을 통해 칭기즈칸은 민족의 아버지이자 탁월한 지도력의 상징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따뜻한 환대와 독특한 식문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존중의 표시로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는 그들의 문화에서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도착하면 고기, 유제품, 빵 등 다양한 전통 음식으로 맞이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공되는 것을 정중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차나 아이락이 제공되면 전부 마실 생각이 없더라도 한 모금은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차려진 모든 음식에서 조금씩 맛보는 것은 주인의 관대함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식사는 대개 공동으로 나누어 먹으며 음식의 공유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주인이 작은 선물을 손님에게 건네기도 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손님이 작은 답례 선물로 보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관습을 존중하는 것은 몽골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인 몽골 문화에서 식사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이는 존중과 유목유산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음식과 자연, 그리고 인간 관계를 단순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문화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몽골 요리는 대개 함께 즐기며 손이나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해 먹습니다. 식탁에서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결과 음식에 대한 감사의 상징입니다. 유목생활의 맥락에서 야외에서 준비되고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 몽골의 식사는 칼 사용을 피함으로써 소박하고 방해받지 않는 경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전통은 또한 음식과 자연 환경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강조하며 먹는 행위에 대해 보다 의식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장려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사회마다 문화적 기준과 미디어, 역사적 영향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그러나 몽골에서 아름다움은 전통, 자연, 그리고 회복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유목 생활 방식은 몽골 사회가 여성의 매력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몽골에서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만 기반하지 않으며 초원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인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수행하는 여성의 역할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전통적으로 몽골 여성의 아름다움은 회복력, 가축을 돌보는 능력,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 그리고 거친 기후를 견뎌내는 강인함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여성은 다른 지역에서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더라도 덜 매력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얼굴 생김새나 피부색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 고향의 삶이 요구하는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몽골이 점차 현대화되면서 특히 울란바토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서구적 미의 기준이 지역사회의 매력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시대는 뛰어난 군사 전략과 혁신적인 사회 개혁으로 특징 지어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몽골 제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 원정과 전략적 동맹, 그리고 혁신적인 전술과 조직 능력은 몽골 군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성취를 내모 칭기즈칸의 통치는 몽골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는 야사라는 법전을 도입해 통치와 정의의 기초를 마련했고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종교적 관용을 장려하고 광대한 제국 전역에서 물자와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사후에도 계속되어 오늘날까지 몽골의 현대적 정체성과 국가적 자부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황금 호르드는 광대한 몽골 제국의 중요한 한 분파로서 13세기에 러시아의 역사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투칸의 통치 아래 이 국가는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몽골의 행정 방식은 그들의 지배 기간 동안 채택되어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의 통치 구조와 법책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황금 호르드의 존재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교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모스크바가 주요 도시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황금 호르드는 결국 쇠퇴하고 해체되었지만 그 유산은 러시아 역사와 인접 지역과의 관계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문화적으로 풍부한 야생의 나라 몽골은 분명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광활한 초원과 독특한 의식들, 그리고 칭기즈칸의 유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독자적이고 매혹적인 문화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